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가덕돈이 지원금이니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선거 이슈를 던졌는데 윤석열 총장의 말 한마디로 묻혀버렸습니다. 기존의 윤석열 총장은 사퇴란 절대 없다며 끝까지 항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권에 도전하지 않고 검찰총장직을 7월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수청을 도입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남아있어야 유리합니다. 검찰총장을 내려오면 다시 대권 1위 후보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뿌렸습니까? 지금 오거돈 때문에 가덕도는 본전도 못 찾게 되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보궐선거 전에 사퇴를 한다면 그야말로 악재 중의 악재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러한 윤 총장의 태도 변화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말대로 지금 검찰개혁의 목적이 뭔가요? 윤석열, 한동훈 라인의 특수공안부를 잘라내고 검찰의 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내려온다면 그 검찰개혁의 추진력이 확 빠져버립니다. 기껏 추미애를 내려오게 하고 싸움딱 박범계를 임명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여기서 사임한다면 박범계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이 되자마자 문과 민주당에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의 반격의 기회도 주지 않은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임한다면 마치 이순신의 백의 종군과 같은 영웅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사의 표명은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총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으니 문과 민주당은 그 원인을 찾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냐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정세균의 발언이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JTBC에 출연해서 윤석열 총장은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주어진 일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와 국회를 무시했다.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하는 말인데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정세균은 자신이 총리이기에 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에게 윤 총장을 사퇴시키도록 건의를 할 것이라 말했었죠. 그러자 곧바로 윤석열 총장이 대답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사의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정세균이 입을 잘못 놀렸다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세균은 모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 했을까요?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버텨야 문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중수청도 만들고 경찰도 수사권을 가져가고 한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에게 있어서 윤석열의 존재는 개혁의 필요성입니다. 개혁할 대상이 있어야 개혁을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파들이 말로는 비난을 해도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번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인터뷰에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라고요. 얼마나 정지된 표현입니까? 그런데 정세균이 그 선을 넘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문에게 있어서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을 냈냐? 제대로 깨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총장의 기습 정부 비판으로 여론을 끌어들이고 민주당의 비난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면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겪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공들인 선거 전략들은 단 이틀 만에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내려간 시점에서 최고의 전략을 썼습니다. 바로 배수진이죠. 그런데 보통 배수진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사지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로 항전하는 그런 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배수진은 그것보다 여러 요소를 고려한 전략입니다. 뒤에 강을 두고 싸우니 도망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한다면 적이 뒤에서 공격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필승 전략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신립의 탕금대점들을 들어보셨는지요? 신립은 일본 군사들을 상대하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국가를 지키려는 마음에 결사적으로 군사들이 항전할 것이다. 그러나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싸우기보다 오히려 뒤에 있는 강물에 뛰어들어서
익사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왜 신립의 조선군은 무너졌을까요? 그 아래 군사들이 결집하지 못하고 모두 겁에 질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1년 가까운 추미애와의 싸움을 통해서 검사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사실상 검찰의 인사권을 주무르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180석 민주당 의원들과 혼자서 싸우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면서 검사들은 더욱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으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나오는 시점에서 바로 배수진을 친 것이죠. 그러니까 3월 4일 사임을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정말 뒤도 보지 않는 극단적인 발언 뒤에는 오랜 기간을 들인 전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탄금대 전투가 나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권율의 행주대첩과 김시민의 진주대첩도 배수진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탄금대 전투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뒤에 두 전투는 대승을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차이가 존재했을까요? 신립의 탄금대 전투는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최초의 대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전력도 없었고 공성전, 수성전도 없고 병사들도 결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행주대첩에서는 조선군 3,000명이 일본군 3만 대군을 깨뜨립니다. 당시 조선군은 여기서 패하면 전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싸운 것이죠. 밀리거나 물러서면 전멸한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지금 검사들도 여기서 밀리면 검찰은 끝이다 그렇게 믿는 상황입니다. 진주대첩에서도 약 4,000명의 조선군이 일본군 3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고작 작은 진주성에 갇혀서 일주일 가까이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사는 야속합니다. 3만 일본군을 무찌르는 김시민은 마지막 전투에서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사망하게 됩니다. 김시민은 사망했지만 진주대첩은 대승했고 이로 인해 이순신 장군이 있던 수군의 방어선을 지키게 됩니다. 특히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을 보호해서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이끌어준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가 긴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 역사를 보면 결사항전을 한 장군과 그 밑에서 똘똘 뭉친 부하들이 국가를 지켜냈다. 특히 그 승리의 바탕에는 국민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구 고검에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 공정한 검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권자는 문과 박범계를 의미합니다. 힘 있는 자는 누구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상황은 검찰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며 법치주의와 자유에 의한 졸속법의 싸움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둘로 갈라져서 자신의 편만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다만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 상황이 조금은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 정도로 느끼는 사람들을 제가 깨우쳐 보겠습니다. 젊은 시각 많이 응원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89일 동안 정말 치열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백의종군을 선택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산포에 있는 외선을 공격하라는 임금의 명령을 부하가 거역한 것이죠. 지금 전투에 나섰다가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군 통수권자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형에 처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다행히 유성룡의 간청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고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선조는 분노하며 원균을 그 빈자리에 채우고 공격하라 지시합니다. 그렇게 원균은 선조의 명령을 따라 무리하게 공격을 했다가 모든 수군 병사와 함척을 잃고 전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사실 귀환합니다. 단 12척의 배와 함께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할 때 백성들은 원균과 이순신 중에서 누구를 따랐을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로 그 자리를 만듭니다. 이번 영상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은 3월 4일 대검찰청의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공식 방송에 나온 윤석열 총장의 인사말이 공개되었는데 반응이 엄청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에서 검찰을 지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먼저 나가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만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이 죽었다고요. 대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요. 저 수많은 대검 인사들과 언론사, 국민들의 환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미안하고 송구하지만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27년 공직생활 후회 없이 일했다. 우리가 외식을 할 때 메뉴를 뭐 먹을지도 고민하는 마당에 하물며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바로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송구하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는 상황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다, 의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사퇴를 결심했으며 실제로 사의를 곧바로 표명했는지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지난해에 최강욱이 이상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만든 윤석열 출마 방지법입니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년 전까지 퇴직을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내년 선거가 3월 9일이니까 1년 전인 올해 3월 9일까지 윤 총장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표 수리까지 고려해서 이번 주 중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사태가 대권에 도전한다는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대권을 도전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참으로 최강욱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애초에 최강욱이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만든 취지는 윤 총장의 임기를 7월까지 모두 마치게 하고 대통령 선거에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실제로 자진 사퇴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간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 싶으면 곧바로 추진하는 그 시원함에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대 교수님께서도 검찰총장의 사의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법에 충성하는 윤석열, 노무현 정부의 안희정과 강금원을 구속했지만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정부가 똑같이 하니 바로 도끼질을 당했다. 그야말로 조국의 과거 발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그런 안목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년 전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 영상이 지금 다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감쌌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그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충직하고 강직했다. 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그 부분이 좀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검사의 소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왔던 것들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부끄러움은 저의 몫인가요? 2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대로인데 저 사람들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검사로서의 능력, 그리고 법과 원칙에 대한 준수, 정치적 중립성, 정의에 대한 용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다 인정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리고 지금 얼떨결에 치명타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과 박영선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사태에 대해 참으로 착잡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윤 총장이 물러났으면 좋아할 것처럼 말하더니 이제 현실을 깨달았나 봅니다. 이재명도 정치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을 못할까요? 성남시장이면 충분히 만족하고 살 것이지 대통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이 달걀이나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박영선도 말합니다. 이거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윤석열의 출마는 보궐선거, 대선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파급력이 큰 결정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정치를 참여하기 위한 예열 기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기문 총장의 선례를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대권 주자로 자주 거론되던 인물이 곧바로 추락하는 모습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궐선거까지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일종의 강연, 메시지를 통해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정권 수사 외압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졌으니 모든 정권 수사가 자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미에게 쓴소리를 했던 조남관 차장이 그 역할을 한동안 대신할 것입니다. 지금 후임 총장으로 이성윤, 심재철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임명시켰다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자기들 졸병을 임명시킨 것처럼 어디 민변 출신 법조인을 앉혀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낙연이 춘천에서 계란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물가가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달걀 값이 40%나 올랐다는데 말입니다. 그 비싼 달걀을 어떻게 저리도 아깝게 쓰였습니까? 그래도 당대표라고 섭섭지 않게 대우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번에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되게 밋밋할 수 있었습니다. 야권의 단일화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서울시장 나가고 다른 사람이 대권에 도전하겠다. 대신 서로 밀어주자. 양보를 하는 사람도 시장을 포기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거니까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등장으로 인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이번 시장 선거에 모든 정치 인생이 걸린 것입니다. 단일화는 서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두 후보 모두 이번 보궐 1년에 다음 시장 4년까지 5년은 서울시장을 해서 내 파일을 확실히 하겠다는 같은 전략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니 뒤가 없어진 지금 두 후보 간의 치킨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한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는 이 전쟁을 우리 국민들은 적극 지지하고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선호하는 후보가 다양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박영선만큼은 막지 않아야겠습니까? 저 젊은 시각은 서울시장, 오세훈, 안철수,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로 적극 지지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은 중수청이 추진되자 갑작스럽게 정치권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반발을 했고 사퇴를 했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총장을 너무 얕보는 것입니다. 윤 총장은 때를 기다린 것이죠.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진작에 결정을 했고 그 사퇴에 걸맞는 계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 파급력이 작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반발하며 사퇴를 했다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수청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트리거를 민주당이 건드렸을 때 윤석열 총장은 판단합니다.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그 기폭제는 모든 민주당의 호재를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추진하는 경기도 지원금, 자영업자 지원금, 가덕도 얘기가 뉴스에 나오나요? 한마디도 안 보입니다. 온통 윤석열 총장의 이슈,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냈다, 이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도층까지 흡수를 한 것이죠. 그야말로 1타 3피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총장직을 물러난다고 해서 여권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상대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야권 대선 후보의 싸움이 된 것이죠.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 의문을 갖고 비난을 쏟아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 여론조사를 보여드리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권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재명과 이낙연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전 우파 인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 모두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 정부를 탄핵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재명, 이낙연을 원하시는 건가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저 두 정권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그 사면을 원하신다면 지금 순간의 분노는 접어두고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명 대의를 위한 소의 희생 말입니다. 제가 잠시 로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기원전 500년에 로마의 독재자를 몰아내고 로마 공화국을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투스라는 인물은 기껏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독재자를 무찌르고 공화국을 만들었더니 다시 쫓겨난 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필 브루투스의 두 아들도 이에 가담합니다. 친아들이 반란에 가담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그럼에도 두 아들을 처형합니다. 해당 그림을 보면 브루투스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아내는 공포에 질린 두 딸과 함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화가 다비드의 그림으로 공화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자기 아들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인물이다 낙인을 찍으면서 어떠한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정말로 이전 대통령을 구하고 싶다면 야권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죠. 그리고 나서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순간의 희생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검찰 내부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였지만 정치 신인입니다. 정말로 누구 말대로 반기문의 뒤를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치솟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합류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당으로 가기에도 쉽지 않고 제3지대에서 밑바닥부터 다지자니 민주당의 그 짜여진 조직체계를 이기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지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윤석열 총장 본인입니다. 지금 문이 또 입장문을 낸 것을 아시지요? 검찰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라 공정성과 신뢰가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비상식적인 말만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H 내부에서는 직원들에게 내부 단속으로 보낸 메일이 폭로되면서 더 많은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면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 실체를 규명하도록 기다리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2005년에 직접 수사해봤다. 2005년이면 파주 투기 의혹 당시입니다. 지금 LH 직원들이 처음 비리를 저질렀을까요? 선배들 보고 따라한 것이고요. 그 선배들 직접 수사하고 8개 건설업체를 적발, 5명을 구속 기소한 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재밌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와 경찰의 국수본입니다. 우선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이 이번 LH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후에 첫 사건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는 이 시점에서 수사를 뭉갠다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맞는 것이고 반대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그 비리들을 밝혀낸다면 민주당과 문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국수본은 다른 한쪽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제 꾀에 넘어간 꼴입니다. 한편 김진욱의 공수처는 이성윤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이성윤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은 애초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소환 절차에서의 위법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는 조직 구성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공수처가 이상윤 사건을 포기하고 검찰에 다시 넘긴다면 그 위상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성윤 사건을 다시 맡아서 이성윤에 대해 위법을 밝혀 구속한다면 대통령과 박범계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윤은 죄가 없다고 발표한다면 역시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언론의 질타와 함께 그 다음 수사에서도 공수처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우파 국민들께서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화가 나서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훨씬 나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지금 문의 임기는 1년이 남았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갈 D-Day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